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정석가 고려가요의 정석가 작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음, 정석가를 배우려면 어찌됐든 고려가요의 기본적인 관례학습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고려가요 중에서도 정석가보다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인 서경별곡이나 가시리 같은 작품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보시고 나서 정석가를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정석가에서 고려가요의 특징이 또 드러나거든. 그 고려가요의 특징 같은 것들은 일단은 쌤은 보통 강의를 할 때 그 고려가요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우고 나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처음에 해당하는 서사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마지막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음구부터 지워야 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 여음구를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쭉 보면은 여음구가 또 여기도 있네요. 그리고 또 여음구가 딱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나난이라는 여음구 또는 여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악률을 맞추기 위해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부분들을 일단 지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조를 보시면은 삭삭기 세몰의 별에 나난 삭삭기 세몰의 별에 나난 구운 밤 닷새를 심고이다. 그 밤이 우미도다 쌍나것이와 그 밤이 우미도다 쌍나것이와 유덕하신 인물 여해와지이다. 자, 여기서 후렴구가 나타나고 있는데 후렴구는 이 작품에서는 내용과 이질적이거나 또 아니면은 뭐 의미가 없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내비둡니다. 하지만은 지금 어떤 특정한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반복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도 지웁니다.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여기도 이제 쑥 지울게요. 쭉 지워줘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다 같은 말이거든. 여기도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서사는 가장 마지막에 할게요. 왜냐면 이것도 내용과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거든. 삭삭기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새 모래, 가는 모래에 별에 벼랑에 그러니까는 뭐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벼랑이 있는데 그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래가 막 있어. 그리고 거기에 그 모래는 굉장히 건조해서 바삭바삭 소리가 날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구운 밤, 군밤 5대를 심습니다. 밤이 사실 그냥 심으면은 싹이 나기도 해요. 근데 구운 밤을 심습니다. 이미 그 밤은 씨앗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근데 그 밤이 우미 돋아 싹나것이와 그 밤이 우미 돋아서 싹이 나면 그때 그렇다면 유덕하신 인물 여해와저이다. 유덕하신 거기 있는 임과 이별하겠습니다. 여의다가 이제 이별하다거든요. 임과 그때 이별하겠대.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기 보면은 이 과정이 요렇게 얘기를 할까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것이 일어나면 이별을 하겠대. 결국에 그러면은 이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유덕하신 임과 이별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이별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는 노래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여기도 불가능한 상황 두 번째, 여기도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요런 구조가, 이런 이야기가 병렬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이라는 그 보석으로 연꽃,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꽃이죠. 여름에 이제 절 같은 데 가면은 많이 이렇게 피어 있고, 또 이제 연등제라고 해가지고 연꽃 모양의 등을 막 그 절에다가 달아놓고 그런 연꽃 있잖아. 그 옥으로 만들어진 연꽃을 새긴대요. 옥으로 연꽃을 이렇게 막 새겨서 만들어. 그리고 바회 우회 접두하요이다.
여기서 바회에 바위고요. 뭐 바위 이렇게 있겠지. 거기 위에다가 덧부한대요. 덧붙이기라는 말이 있어요. 덧붙이기 요런 말이거든요. 농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가지를 이렇게 어떤 틈을 벌려 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연꽃이에요. 미안해. 이런 연꽃인데 이렇게 새겨 놓은데 근데 이거를 여기 바위에다가 꽂아 놓은데 일단 옥으로 만든 연꽃인데 바위 위에다가 연결시킨다고 해 가지고 뭐 싹이 나고 뭐 아니면은 뭐 꽃이 피고 뭐 그럴까?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그 꽃이 삼동이 피것이야. 여기서 삼동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꽃이 겨울에 피어야지 피것이야. 피어야지 유덕하신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연꽃은 여름에 펴요. 다시 옥으로 만들어진 연꽃을 바위 위에다가 이어서 붙입니다. 그리고 그게 겨울에 피어야지 이별하겠대. 그럼 이별 안 하겠다는 얘기죠. 다음 세 번째, 무쇠로 천릭을 말아. 무쇠로 천릭이라고 그 철 갑주입니다. 군복 같은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그걸 이렇게 뭐 잘 계단을 해서 철사로 주름 박습니다. 철사로 이렇게 막 바느질을 해요. 완전히 풀플레이트 암호가 됐지? 그 옷이 다 헐엇이야. 그 옷이 다 헐어야지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대요. 이것도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지. 그나마 다른 것들보다는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어찌 됐든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철로 만들어진 갑주가 갑옷이 헐려면은 아마 인간의 삶 안에서는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 같네요. 다음 네 번째, 무쇠로 한 소를 지어다가 여기서 한은 크다의 의미예요.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만들어다가 철수산에 놓고이다. 철로 만들어진 산에 놓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산이 어딨어? 그 소가 철초를 먹어야 그 소가 철로 만들어진 풀들을 다 먹어. 철로 만들어진 소가 철이 있는 산에 철로 만들어진 산에 가서 철로 만들어진 풀을 먹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이제 이별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별 안 하겠다는 얘기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불가능한 상황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역설적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에 마지막 그 후렴구들은 전부 다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구절.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기니 딴 그틀이니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해도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즈문은 천이죠. 숫자 천. 즈문 해를 외우곰. 여기 곰은 강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강세를 의미하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곱하기 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즈문 해를 천년을 외우곰. 외로이 외로이. 지낸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다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집니다. 구슬이 바위에 뽕 떨어져.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구슬이 깨어질 수는 있어. 근데 이것을 이렇게 묶어 놓았었던 끈은 끊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구슬은 임과 나의 물리적 거리라고 할까요? 관계, 물리적 관계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임 옆에서 같이 살고 뭐 그랬을 때 이제 임과 나는 붙어 있었던 거잖아. 근데 그게 바위라는 이별 상황을 이별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별할 수밖에 없어, 물리적으로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 끈이었었지.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네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경별곡 강의를 들어보신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서경별곡의 2연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때 저작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갖다 쓰면 내 거지. 그래서 이 구절이 고려시대 때 아마 유행했었던 구절이 아닐까. 또는 이제 조선시대 때 그 구절이 굉장히 이런 구절이 유행을 했었는데 새롭게 이제 재창작이 되고 기록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어울리니까 한번 넣어볼까 그래가지고 기록이 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전자에 해당하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 안 한 부분은 처음 부분밖에 없습니다. 딩하도라 당금의 개샹이다. 딩하도라 당금의 개샹이다. 선왕선 성대의 노니아와지이다. 이거 해석하면은 징여 도리어 지금 우리 앞에 당금에 계십니다. 징여 도리어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선왕선대 태평한 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함께 노십시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냥 태평성대 바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고려가요의 특성을 아셔야지. 그리고 이 고려가요의 갈래적인 특성을 알고 있으면 이 구절이 왜 들어갔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석가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구절이 나름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1년이 다른 년들과 다른 이유는 1년은 삼행으로 1행만 한 번 반복하고 있어 2년과 형식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형식적인 차이가 일단 있고요. 또 선왕성대의 노니아와지다는 태평성대를 기원한 것으로 임과의 사랑을 갈구하는 작품 전반의 내용과 무관해 보인다. 조선 건국 이후 고려가요 작품 중 상당수는 남녀상열지사라 하여 불타 없어지고, 여기서 남녀상열지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남녀상열지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다, 너무 상스러운 이야기다, 뭐 그래가지고 낮에 이렇게 뭐 남자랑 여자랑 같이 손잡고 있는 것만 해도 어우 불결해 막 그랬을 때의 이야기예요. 조선시대가 그렇게 좀 현대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꽉 막혀 있는 사고가 있는 그런 듯한 그런 나라였었죠. 연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내용 자체가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다고 하니까는 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수는 남녀 상열지사라 하여 불타 없어지고, 그나마 남은 작품들은 궁중연회에서 불려졌는데, 민요로 구전되던 이 노래 또한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면서 궁중의 뭐 연회나 아니면은 뭐 외교 사신 뭐 이런 것들을 덕대하는 그런 부분에서 수용되면서 1년이 덧붙여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정치적 목적이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석가를 온전하게 이해하려면은 사실 이 부분은 빼고 이해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페이지의 이해와 감상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화자의 애절한 정서를 역설적 또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고려가요입니다. 서사에서는 작품 전반의 내용과 관련 없이 태평성대를 구가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진짜 내용은 여기서부터죠. 2연부터 5연은 역설적 표현 속에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소재만 달리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영원한 사랑을 바라고 있다. 즉 2연에서는 구운 밤, 3연에서는 옥, 연꽃, 4연에서는 무쇠옷, 5연에서는 무쇠소라는 소재를 등장시켜 임과 영원히 헤어질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6년에서는 서경별곡의 2연과 유사한 구절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이와 같은 구절이 널리 유행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가사 이외에 어떠한 배경적 기록도 문헌에 보이지 않아 고려가요로 단정할 증거는 없으나, 형식과 내용, 표현상의 특징이 고려가요와 일치하므로 고려가요로 보고 있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냐 가짜냐를 논의할 것까지는 아니고, 요런 내용들은 이제 뭐 보기로 등장하든지 아니면 뭐 평론으로 등장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겠네요. 작품연구소의 정석가의 역설적 상황과 표현 효과, 우리가 위에서 읽었었죠. 이 부분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말들 꼭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임의 의미와 정석가의 성격. 그 임의 의미를 임금으로 볼 때랑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볼 때랑 조금 이제 주제의식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임금으로 본다면은 임금에게 바치는 축수, 뭐 송축가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노래죠.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왕정이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이제 신적인 존재와 유사했기 때문에 찬송가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나왔었겠죠. 만약에 연인으로 본다면은 그냥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연정가로 볼 수도 있답니다. 뭐 결국에는 임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될 뿐, 결국에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는 노래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크게 다른 말은 아니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경별곡과의 유사성 우리 위에서 읽었습니다. 서경별곡의 이연과 유사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행했던 구절이 고려가요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작품 속에 추가 첨삭되어 다른 작품 간에 서로 유사한 부분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도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